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한 열흘 정도 이제 상황판단 기출문제를 같이 정해야 될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더운 여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뜻한 바 있어서 오신 거로 알고 있고요. 열흘 동안을 걸쳐서 한번 저랑 같이 상황판단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아보시죠. 네,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피셋이라는 시험이라든지 다른 적성 시험이 좀 익숙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적성 시험 좀 처음 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적성 시험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거기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려볼게요. 여러분 적성 시험 왜 힘들까요? 라는 말씀을 좀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항상 질문을 던지셔야 되거든요. 네, 질문을 던져야지 답을 줘요. 그렇지 않고 공부를 뭐 기출로 보면 된다더라. 뭐 끝나면 모강 보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신다면 그냥 그 시스템에 젖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긴 한다? 근데 뭐가 안 늘어요? 맞아요. 만족할 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더 나갔으면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점수는 만족스럽더라도 내 점수가 내 거 같지가 않은 거야. 이게 내 거 맞나? 시험장에 이게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럴 때가 있어요. 점수가 좀 부족한, 못 나오더라도 이건 내 점수야. 내가 맞게 풀었어. 이런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자신감 없이 모강에서 뭐 8, 90점 맞는 것보단 차라리 자신감 있게 70점 후반이 훨씬 더 시험장에서 잘 운영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내가 왜 힘든 건지 그리고 지금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적성 시험이 어려운지 걔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께서 보통 시험 보셨던 것들은요. 그동안 익숙한 시험 어떤 시험들이죠? 이런 시험들이실 거예요. 자,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들이 있고요.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판단해 보시겠죠. 그렇죠? 어차피 정어를 판단해 보실 텐데 정어의 판단 기준들이 어디 있어요? 기준에 머리가 있어야 따라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이유는 뭘까요? 공부한 이유는요. 머릿속에 이 책 내용들을 정리해내는 것. 이것이 무슨 시험이에요? 2차에서 보시는 암기 시험이죠. 더 나가서 암기 시험 넘어서서 여러분께서 한번 건 20년 동안은 이 공부 해오셨을 겁니다.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나서 요거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피스 공부하실 때도요. 네, 그런 애티튜드로 들어오실 거예요. 머릿속에 있던 걸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출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세요? 기존의 암기형 공부하듯이 해설 위주로 공부하고 들으시죠. 여기서부터 저는 의문점을 좀 갖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실제 저는 이제 피셈 말고 로스쿨 쪽,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아직 모르겠으면 NCS 쪽, 이쪽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쪽 수험생들에 비해서 피셋 수험생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참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 이유는 다른 쪽 같은 경우는 나온 점수에 맞춰서 가는 시험이라면 여기는 컷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건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태도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 괜히 계시다 칭찬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업 분위기와 태도로 친다면 여러분께서는 정말 월등하게 상급이세요. 두 번째, 아쉬운 점 무엇일까? 공부 방법이에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방법, 잘못된이라는 말씀드리니까 너무 좀 약간 뭐랄까 좀 강하니까요. 조금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 주위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피셋은 그냥 뭐 기출문제 몇 번 보고 풀고 넘어갔는데요. 나도 그럴 줄 알았던 거죠. 예, 그런 막상 해보시면 좀 모자랄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2차라는 생각 드시니까 1차는 그냥 1차는 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참고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피셋 문제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해설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공부하면 되지?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책들 보면요. 놀라운 일이 마치 암기 시험 공부하듯이 정리하더라고요. 까마득하게 빡빡하게 프린트되어 있고 뭐 필기되어 있고 이 상태로 정리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암기 시험이라는 것은 정리를 해가는 시험이라면 적성 시험은요. 시험이 다가온다 갈수록 백지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정리 다 된 기출을 가지고 보니 뭐가 높아질까요? 체감량이 높아지죠. 시험지 기출을 볼 때마다 수월해집니다. 익숙하니까. 이 상태로 시험장 갑니다. 그럼 체감 난이도가 몇 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방법이 좀 약간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그동안의 암기형 패러다임이 있다면 지금은요. 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보를 주죠. 처음 봤던 정보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적성시험이니까요. 정석시험이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용들이 내용이 잡혀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처음 봤던 조건들을 보셔야 돼요. 처음 봤던 조건들을 보시고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 그렇죠. 이 정오를요. 무엇을 통해서 얘를 가지고 판별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시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죠? 재시험이 한 능가라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어디 있던 것? 여기 있던 게 일로 간 거죠. 여기서 문제 발생하죠. 여러분 내 머리가 좀 약간 좀 우두네. 내가 좀 모자라. 그럼 뭐로 커버하시면 돼? 시간으로 커버하시면 돼.
더 나가서 내가 정리 능력이 없어. 그땐요. 유능한 강사님께서 정리하시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 2시간 공부할 때 4시간 공부하면 돼. 뭐만 하면 돼요. 시험장에 정리만 해가면 되는 게 그동안 암기 시험이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떤 게임이죠? 자, 2분 줄 테니까 정리해봐. 하나, 둘, 셋, 문제 풀어. 이런 게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해서님께서 또다시 스터디하세요. 왜 못 풀었을까 고민하시고 생각하세요. 이거 성화도 왜 못 풀었을까? 풀 수 있었는데. 적성시험 그럽니다. 시험만 주고 시간만 주면 웬만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럼 무슨 말일까? 중요한 것은 이 문제 풀고 안 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큼 효율적으로 내용들을 내가 특히 재심 내용들을 정리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뭐냐면 적성시험은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핵심이 있던 거였었어요. 그러다 자꾸만 암기형의 공부에 익숙해지니까 우리는 어디만 보죠? 보기의 정보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거야. 요거 왜 맞지? 아, 요거 그래서 맞았구나. 틀렸구나. 이 게임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 어디요? 이쪽을 내가 얼마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우리 판단은 달렸다 볼 수 있어요. 따라 정리해 보신다면 이 적성시험은요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접근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정리법이에요. 세 번째는 풀이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동안은요 우리는 접근과 정리를 할 필요 없는 시험 봤던 거죠. 무슨 시험? 암기형 시험이었었어요. 하지만 지금 뭐가 추가됐습니까? 접근법과 정리법. 이게 추가됐던 거죠. 여기에 대한 보강이 없이 여기만 본다?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열심히 하신 만큼 그 사람은 그래요. 열심히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온다. 이건 사기죠.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안타깝죠. 우리 한번 극복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것 좀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강의 전에 했던 게 제가 패턴 5예요. 상황 판단을 5개 유형으로 나누렸어요. 5가지는 법도, 규논이에요. 언어 문제, 법조문, 도표, 규칙, 논리게임. 한번 외워볼까요? 언법도 규논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벌써 저는 상황 판단 강의 시작했습니다. 왜요? 정보를 얼마큼 빨리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언어, 법조문 이러고 있을 때 우린요 언법도 규논이에요. 언어 문제, 법률, 법조 문제, 도표 문제, 규칙 문제, 논리게임 문제. 언법도 규논 5가지. 언법도 규논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출을 좀 보세요. 기출을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언어로만 됐네, 도표가 있네, 규칙도 있네, 이렇게 판별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5개 나눠주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이번 기본 강의 통해서 제가 기출을 하려고 말씀드렸냐면 말이 기본 강의지 솔직히 책 보면 다 기출문제 짜집기 한 거잖아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그냥 언어에 몇 개 풀면 늘어요?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외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본 강의 전에 기초 강의 때 해드린 것은 뭐냐면 사항 판단 40개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예요. 따라서 언법도 규논 정도야? 그럼 우리 뭘 배우면 될까? 각각의 유형별로 정말 필요한 정신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접근법과 정리법 배우면 되겠죠. 사항 판단 공부하신 분들이요. 어려운 문제 뭐예요? 규칙과 논리 쪽 아니에요? 이쪽은 좀 수월하죠. 왜 그럴까요? 언어 제시문이에요. 그럼 접근법, 정리법이 크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접근법 필요해요? 언어 문제에서 무슨 접근법 필요해?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법만 해야 되는 건 쉬웠던 거예요. 그렇죠? 법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규칙과 논리 게임 왜 힘들까요? 어떻게 풀지 모르게 손을 못 대는 거죠. 어디를 배워야 되는 거니까. 접근법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 이 접근법, 정리법, 풀이법 이 3개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 쪽이다? 이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제시문과 보기 쪽에 우리는 어디 강점 줄 거예요? 여기 볼 거예요. 따라서 어느 쪽? 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2가지 보시면 돼요. 접근법과 정리법이요. 이것만 제도되시면 아마 풀이법은 제가 없더라도 아마 편하게 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 프린트는 뒤에 받으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13년부터 쭉 올라올 텐데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프린트 가져가셔서, 미리 드렸으니까 문제 미리 풀어오시고, 보통 이제 할 때 시간을 드리지 않는 문제 풀이 시간이요. 네, 저는 그 시간을 조금만 짧게 가져볼까 합니다. 왜냐면 제가 3시간 동안 좀 많이 말씀 드리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좀 보시러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은 처음 드렸으니까 중간중간 좀 볼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혹시 문제를 안 푸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봤으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재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풀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재심은 정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1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어디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재심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풀려 하지 마시고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재심은 잘 보려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풀이 언제 하시면 돼요? 예심 못해 왔다 하더라도 내가 풀이된, 내가 정리된 그 방법을 가지고 저보다 먼저 선지를 검토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렸던 그 프린트 내용에다가 여러분께서는 맞아요. 중요한 정신들을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시면 여기서 조금 좀 독특하네라는 말씀을 좀 상당히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을 좀 듣는 편이에요. 제가 강의가 좀 독특하네 이렇게. 그래서 특별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께 해설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들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낯섰을 수 있겠지만 그 정신들이 반복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같이 오실 분들은 이 기본 강의 끝나고 제가 9월 달쯤에 상황 판단을 위한 37가지 정신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것들은 뭐냐? 요 기출 때 해드렸던 그 정신들을 모아서 제가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던 게 언어 문제는 언어 정신만, 뭐 도표 문제 도표 정신만 이게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적성시에 필요한 정신은 그 어느 문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반드시 어떤 유형만 보게 된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몇 년도부터? 네, 2013년부터 정리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것도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혹시 기출을 여러분께서 처음 공부하신 거라면 어떤 문제든 간에요. 그때는 기출을 최신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요. 어떤 수험을 하시든 간에 기출을 내가 봐야 된다. 이럴 때는 최신부터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죠. 이렇게 욕심나시고 또 순서대로 좋아하시는 분께서 2009년부터 보이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것들은 누가 한 거냐면 일정량에서 공부가 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죠?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 기출부터 봐버리면 어떤 게요? 이게 바로 초도 효과예요. 예전 기출은 지금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확 크게 박혀버려요. 그래버리면 기출의 변화량을 잘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초보자분께서는. 따라서 어떤 수험이든 간에 내가 어떤 수험이 처음이시면 최신부터 보시는 거예요. 다만 저랑 이제는 2013도 보는 것은 제가 이끌어 드릴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문제를 삼고 문제를 해드릴 것은 이 그냥 패턴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한테는 몇 년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드릴까? 이렇게 변화 왔습니다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오도된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걸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문제 볼 텐데요. 자, 좀 시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많이 못 드리더라도 제시 문제 읽으시면서 보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은 좀 풀어오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께서 해서 보신다면 제가 한 회당 한 25개 정도 문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2013년, 14년도 프린트 드릴 거겠지만 아마 기출 문제 좀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미리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저 좀 보시죠. 됐죠? 오케이. 맨날 하는 겁니다. 저 좀 보세요. 밑에 보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도 보지 마시고요. 지금 뭐 보셨죠? 뭘 봤어요? 그러니까요. 한 제가 3에서 5초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드릴 겁니다. 주어진 90분 동안 시간을 제가 늘려드릴 수는 없어요. 시험 시간은 어떻게 제가 늘리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주어진 90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의 삼촌님께서는 분명히 첫 번째 문장 정도인데 그쳤을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돼 있어야죠.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체크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거 되신 분께서 보통 첫 번째, 두 번째쯤 보셨겠네요. 어디까지 봤습니까? 침까지요. 이 정도겠네요. 그렇죠? 침까지 봤습니다. 뭔가 벌과 침까지 봤는데 고개 들려서 들었던 것 뿐인 거죠. 좀 달라질 겁니다. 자, 제시문 좀 길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여튼 요것과 이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볼게요. 여러분께서도 사람 볼 때 어디를 먼저 보세요? 어디 먼저 봅니까? 그 사람 눈동자 먼저 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은 덩치 보고 점점 줄온다든지 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쌤. 저 얼굴부터 볼 텐데요? 아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 먼저 보는 것 같이 만약 그 사람이 외람됩니다만 우리가 갖춰야 될 일정량 보통의 평균의 신체를 못 가지면 걔부터 먼저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 있지 않습니까? 좀 다쳐서 팔이 좀 약간 뭐 이렇게 기부스라거나 팔에 이상이 있다 칩시다. 그럴 때 얼굴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란 변수는 너무 당연하니까 걔를 인식을 못할 뿐인 거지 제일 먼저는 큰 정보부터 먼저 먹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 둘, 셋. 얼뜻 0.1초만 주더라도 누구야? 얼굴 못 봤어도 남자, 여자 물으면 그건 알아요. 누군지 물으면 모르지만 남자 여자요? 남자. 여러분 우리가 성별을 알고 아니면 성별을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걔부터 우린 봤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요. 항상 큰 정보부터 먹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봐요? 구체적으로 글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볼 때 어떻게 봐요? 사진 볼 때 제일 위부터 봐요? 아니잖아요. 사진 볼 때 큰 정보부터 보잖아요. 인물 사진인지 무슨 사진인지 뭐 저기 뭐 도형 사진인지. 그런데 왜 글을 볼 때 이렇게 봐요? 어떻게 해요? 첫 줄부터요. 꿀벌은 나무 둥지에 벌통에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다시 보겠습니다. 글은 볼 때 문단부터 보는 거예요. 맞죠? 자, 2초 드린다. 하나, 둘, 나 좀 봐요. 몇 문단이에요? 미안해, 정신없이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드릴 거예요. 세 문단인 거예요. 알았지? 다시 한번 3초 드린다. 자, 글 봐. 하나, 둘, 셋, 나봐. 됐지? 제일 첫 번째 뭘 봤을까?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야. 옳은 것이야. 이거 틀리면 가슴 찢어져, 여러분. 됐지? 두 번째, 몇 문단? 하나, 둘, 셋, 세 문단인 거야. 이게 왜 필요할까? 여러분, 한 문단에 모든 문제를 다 내지 않아. 보통 세 문단 내지. 지금은 솔직히는 세 문단이고 이 정도는 기준. 보통 네 문단 등장해. 네다섯 문단. 왜 그럴까요? 1부터 5까지 선택지죠? 그럼 보통 한 문제당 한 문단이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섯 문단인데 선택지 다섯 개죠?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1대1 매칭되는 거예요. 만약 문단이 세 개인데 기억니은 디귿이죠? 첫 번째가 기억시였다. 두 번째 문단 니은시였어. 디귿은 몇 번째 문단일까? 하나, 둘, 셋. 99% 세 번째 문단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셔야 여러분께서 보신 정보량을 줄여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번 보실 때 달라지시겠죠? 자, 이제는 편하게 글을 볼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글 읽어보세요. 자, 그만. 저 좀 볼게요. 네. 어디 보셨어요? 혹시 문제 푸셨어요? 제시문 보셨어요? 오케이, 다시 보세요.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여러분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 뭐 해라? 재심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문제 푸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 틀렸다는 말씀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느낌에서 이것도 한 번만요. 혹시 여러분께서 원한 만큼의 발전이 없었어요? 그때 자기를 돌아보세요. 정말 누군가의 조언을 온전히 100번 들었는지. 그 말부터 여러분께서 한번 공부할 때 시작하시 보셔야 돼요. 이 수험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근데 보통 어때요? 뭐 특강 듣고 강의 듣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서 알았던 내용들은 알아서 흘겨들어요. 두 번째, 나한테 낯선 것들은 내가 어색하니까 흘겨들어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그냥 하던 방법대로 했던 것뿐이에요. 그럼 발전 없는 거예요. 그럼 시험보다 또 점수가 또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럼 또 상담하실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선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하냐면 좀 무섭게 해요. 공부할 때. 야 조용히 안 해? 이 정도가 아니고 야 똑바로 해. 뭐 어쩌거나 이제 이렇게 해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뭐 말씀드렸죠? 재심 정리라고요. 여쭤볼게요. 그럼 저 뭐 말씀 좀 보세요. 저보고 재심 첫 문단 무슨 말이 있어요? 두 번째 문단 뭐 있어요? 세 번째는 뭐 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선택지 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 제가 문제 풀 땐 저는 재심부터 먼저 보지 않아요. 전 선지부터 먼저 봐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고수가 될수록 여러분 선지는 먼저 보시고 재심 뒤에 보게 돼요. 실제 제가 문제 풀 때 좀 시간이 좀 뭐랄까 어떤 남는 편이기도 어떨 땐 그렇기도 해요. 많이 부족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정리하지 않고 선지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제시문을 정말 안 봐서가 아니고 일정량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제시문 정리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알았죠? 점 있고 언제 문제 푸는 기술들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여러분의 스피드가 아니고 파워를 길러드릴 거예요.
여러분 문제 빨리 풀고 싶지? 이게 문제인 거야. 문제 빨리 풀고 싶다고 해서 학원에 모아놓고 나서 제일 짜증나는 게 자, 2분 동안 풀어. 이게 문제를 빨리 풀게 시키는 기술일까? 여러분, 이제 좀 못 뛰는 사람한테 무조건 뛰어! 2분 내! 이게 방법일까? 여러분, 단거리 빠른 사람들 등치 커요, 안 커요? 엄청난 근육질이에요. 왜 그럴까? 스피드는 파워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 파워가 길러지려면 정보를 얼마큼 내가 빠르게 접근하고 정리하는지 얘를 먼저 먹으셔야 돼요. 오케이?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문단을 읽으시면서 전체 문단을 자세히 읽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잡으세요? 로드맵만 잡는 거야. 첫 번째 문단, 자 이제 3, 4초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여러분께서 마음 남았던 단어, 걔를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어떤 단어도 괜찮아요. 안 여쭤볼게요. 침일 수도 있고 여왕 버릴 수 있어요. 알았죠?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자, 두 번째 문단 쭉 읽으시면서 어떤 말이 더욱더 좀 보이세요? 하나, 둘, 셋. 여기도 여왕 버릴 수 있네? 잠깐만. 여왕벌? 위랑 겹치네. 위가 좀 바뀌어야겠네.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십단일 수도 있겠네요. 이를 남겨보도록 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강사가 알려주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보를 파악해보시고 여러분께서 먹어볼 거예요. 자신감 갖고요. 누가 제가 여기서 여러분 키워드 뭐죠? 이런 공부 익숙했던 거잖아. 그럼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제시문 또 나오니 그 문장 안 나오잖아. 알았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쨌거나 믿음을 갖거나 정보를 파악해 연습해보셔야만 돼요. 봤습니까? 세 번째 보세요. 오케이, 이제 바뀌었죠? 세 번째도 님께서 정리해보세요. 하나, 둘, 셋.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까? 오케이,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만 좀 봐보도록 해보세요. 세 번째 문단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의 단어를 떠올렸다? 그것이 뭔지는 한 번쯤 여러분과 같이 견줘볼까? 하나, 둘, 셋. 여왕물질. 이렇게요. 저랑 혹시 일치하신 분 있어요?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 여왕물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께 중요한 말을 스스로 떠올렸겠습니다만 이제 뭘 보여줄 거예요. 슬슬슬 이게 되시면 어떻게 이제 뭘 맞춰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시 여긴 것과 그래서 중요하다 주는 사인과 매칭할 수 도와드릴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제시문에서 뭐 나오면 외따옴표, 숫자, 괄호 나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시문에서 외따옴표, 숫자, 괄호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제시문 세 번째 문단 다시 보세요. 됐죠? 하나, 둘, 셋. 뭐가 보여요? 이젠 여왕물질 보이시죠? 이렇게 드릴 거라고요. 오케이? 자, 이제 또 볼게요. 첫 번째 문단을 볼게요. 그 전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벌이 있나 봅니다. 벌이 있어요? 오케이. 그 벌이 무엇과 무엇이 있대요? 암펄과 숫벌이요? 근데 보니까 여왕벌과 일벌이 있던데 걔들은 누구래요? 암펄이래요? 자, 이제 제 그림 잘 보세요. 혹시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익숙하지 않겠지. 하지만 여러분, 요 모식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상판론에서 너무 자주 나온 것들이에요. 벌은 무엇과 무엇이 있대요? 암펄과 수펄이 있대요. 그 암펄은 무엇이 있대요? 여왕벌과 일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알았죠? 야, 행성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성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있다? 혹시 알아요? 오케이.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목성형 행성이라는 것은, 지구보다 4배 커야지 목성형 행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성형 행성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행성과 우리 지구에 해를 주는 약간 악한 행성이 있어요. 오케이? 자, 어떤 행성이 있다 칩시다. 어떤 애가요? 이게 지구보다 한 2배 정도 큰 놈인데요. 요 놈이 6대4 비율로 도와줘요. 60%는 우리를 도와주는데 40%는 우리에 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선한 행성일까 악한 행성일까?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어떤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형과 목성형이 있어요. 지구보다 4배 정도 커야지 목성형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요. 목성형 보시면 선한 행성과 악한 행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있는데, 그쵸? 어떤 다른 X는 행성이 있는데, 요는 6대4 비율 정도로 우리를 도움을 줘요. 60%는 도움을 주고 40%는 해를 주고 있죠. 얘는 선한 행성일까 악한 행성일까? 하나, 둘, 셋. 맞아요.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니라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6대 4라고? 6대 4면 좀 좋은 거 아닌가? 정보가 없는데. 다시 정해보자. 행성 뭐가 있다고요? 목성형과 지구형이에요. 목성형은 지구형 몇 배 커야 돼요? 4배 커야 돼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제가 지구형보다 어떤 행성 X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네요. 지구보다 2배 크다 말씀드렸죠? 그럼 걔는 여기 포함될 수 있어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럼 6대 4 비율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요 그림은요. 말씀드렸던 이 얘기 역시도 고드락스 나왔던 문제 역시도 기출된 문제죠. 따라서 요 그림 패턴 너무너무 자주 나올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글을 잘 파악한다는 건 구조가 있다는 뜻이에요. 걔를 잘 기억하세요. 이건 뭘까요? 맞아요. 여자들만 침 쏠 수 있고 남자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얘 뭘까요? 둘 다 수청할 수 있지만 막상 알을 낳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여왕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어디 쪽이죠? 첫 번째 문단과 바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가. 그렇죠? 보시면 여기서 내용 보시면요. 자, 꿀벌은 나무둥지의 벌통에서 생활한다. 암컷인 일벌과 여왕벌은 그렇죠? 침이 있으나 여기죠. 수컷은 침이 없다라고 등장하죠. 이런 표현이 바로 여러분께서 이제 내용 정리하실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 글을 그시면서 이제 뭐 하신 거죠? 요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선택지 가볼게요. 1번이에요. 사람이 꿀벌에게 쏘였다면 일벌의 수펄일 것이다. 얘도 정리해 볼게요. 침은 누구랑 쏜대요? 누구만? 침은 암펄이죠. 누구죠? 일벌과 여왕벌이에요. 여러분 이것 좀 볼게요. 논리학도 배우셨습니까? 볼게요. 네. P면 Q 또는 R이에요. 그렇죠? 얘는 뭐랑 동일하지? P면은 Q 또는 P면은 R. 역시 논리학들 정리하셨습니까? 혹시 안 되셨으면 이제 쉬운 시간 여쭤보고 나서 논리학 얘기 좀 정리해드릴게요. 왜냐하면 1번은 종종 저한테 여쭤봐요. 볼게요. 침을 쏘였다면 일벌이나 수펄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그 전에 P 또는 Q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 둘, 셋. 경우의 수 세 가지예요. P만이거나 Q만이거나 Pn Q만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 보세요. 이 말은 뭐라고? P면 Q 또는 R이다. 그럼 P면 Q 또는 Q면 R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어때요? 1번의 수펄일 것이다. 그럼 1펄과 수펄 중에서 답은 누구예요? 1번이잖아요. 수펄은 아니지만요. 선언문이니까 이 1번 선택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셔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힘드시면 있겠습니다만 질문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처음 봐서 그렇지 스터디하시면 분명히 나올 말이 될 거예요. 스터디에서. 야 1번 맞지 않냐? 왜냐하면 어차피 P면 Q 또는 R이잖아. 쏘였으면은 뭐 여왕벌 또는 수펄이라면서. 그럼 둘 중에 맞으면 맞는 거지.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떤 문장이 선언문 되어 있으면 얘는 경우에서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배타적 우선 포함적 선언지. 포함적 선언문 같은 경우는 P거나 Q거나 P 또는 Q가 되는 거예요. P 그리고 Q야. 반면에 배타적 선언 같은 경우는 P 또는 Q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선택지 1번 같은 경우는 포함적이 아니고 배타적으로 아마 서술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1번은 솔직히 뭐죠 여러분? 세모 중 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우선 2번. 1번은 암컷과 수컷이 나눠지며 성별에 따라 뭐라고요? 1번은 암컷과 수컷이요? 틀렸죠 여러분. 오케이? 2번 틀렸죠? 3번 수펄은 꿀벌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 보호하는 오호. 자 보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볼 겁니다. 3번 선택지 보세요. 보셨죠? 3번 선택지 보세요. 단어를 남기세요. 단어 하나 둘 셋. 어떤 말이 좀 새로 와요? 맞아요. 3번에서는 파수병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말 봤잖아요. 뭐 하는 거다? 올라가세요. 파수병 파수병. 어디 있어요? 맞아요. 세 번째 문단이 있죠. 세 번째 문단 보시면 파수병 등장하죠? 그건 누가 등장한대요? 암펄이래요. 틀렸죠.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부터 뭘 해드릴 거냐면 각각의 선택지부를 어떻게 정리하면 될지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연습장에 다 적어 놓으시면 그 말들이 다 뭐가 될까? 바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정리하시고 체화시킬 정신이 되는 겁니다. 선택자 제시문이나 뭘 잡아? 핵심 단어를 잡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야? 제시문 다 읽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선택지에서 제시문 올라가시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돼? 선택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놈 걔를 잡으셔야 돼. 알았지? 자, 2번, 3번에서 뭐다? 하나, 둘, 셋. 파수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읽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틀렸나? 어디야? 1번이 나온 아래에서 부화된 유충이 로얄젤리. 자, 올라가세요. 로얄젤리. 있습니까? 네, 그러네요, 진짜. 로얄젤리 먹고 나서 얘들만 여왕벌이 될 수 있다면서요? 여왕벌 되거나 밀벌 된다면서요? 오케이? 그럼 4번이 맞나요? 그렇잖아요.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의 OX를 판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딜까?
하나, 둘, 셋. 앞부분이에요. 제시문 제일 앞부분, 문장 앞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우린 보통 주어가 틀리게 하는 경우는 드물게 봤어요. 보통 목적어는 서술로 틀리게 봤던 거죠. 그래서 판별할 때 보통 앞부분을 놓쳐요. 4번 선택지는 하나, 둘, 셋. 1벌이 나은 아래에서. 이게 틀렸죠. 여왕벌이 나은 아래 된 거죠. 이런 게 안 보이면 자꾸 어디죠? 앞쪽엔 뒤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슬슬요. 3번 선택지 뭘 정리해드렸죠? 선택지를 먼저 보고 거기서 뭘 찾아내셔라?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걸 보셔라? 단어 보셔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적성시험 여러분 어려운 사고 능력 천만에 상당히 많은 수가 그림 맞추기를 푸는 거예요. 파수병? 파수병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 왜 맞죠? 여왕물질 보이세요? 맞네요. 여왕물질 보셨죠? 어디서 몇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 제가 답이 5번인 것을 미리 알고 와서 여왕물질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강의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앞으로도 외따옴표, 괄호, 숫자남 중요해 몇 번 반복될 거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글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외따옴표, 괄호, 숫자 한문 나오면 무조건 반응하실 거예요. 삐삐삐면서요. 알았죠? 첫 번째 외따옴표 뭐라고? 괄호, 한문 등등 등장합니다. 이게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라고 정해 보시면 되죠.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여왕물질은 선분비를 통해서 새로운 여왕물의 추정이 억제된다. 이겁니다. 이 다섯 번째도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읽어보세요. 아이고. 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긴가요? 네. 아, 보세요. 자, 여왕벌의 여왕물질이라고 선분이 나오고 여왕과 접촉하는 일벌은 이 물질을 더듬어서 퍼뜨린다. 이 물질의 전달을 통해서 건자미 알려져 새로운 여왕벌을 키울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려진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볼게요. 예전에 수어라 문제들은요. 한 문장 가지고 선택지 하나가 풀렸어요. 요즘은요. 그게 드물어요. 이제 몇 문장? 두 문장 가지고 풀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역시 문제 풀려면 이 두 문장이 연결돼야지 풀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의 해설을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그 기준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왕물질 했으면 여왕물질 들어간 문장 보시면 푸는 문제 옛날 표현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선택지가 종종 자주 등장해요. 한 실제 어려운 것도 이제 몇 개, 두 개가 섞여야지만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는요. 이제 어떻게 출제될까? 이렇게 출제돼요. 이젠 두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두 문장이 따닥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앞에 있는 이 문장과 뒤에 있는 저 문장이 연결해야지 선택지 하나가 풀리게 구성돼요. 하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나올 거면 이렇게 될 겁니다. 밑에도 여왕 물질이 있을 거고요. 저 위에도 여왕 물질만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연필로 연결해서 해놓으면 선택지를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오늘은 조금 첫 시간이다 보니까 문제 수는 적겠습니다만 자꾸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또 해보세요. 글로 된 문제입니다. 됐지? 하나, 둘, 셋. 뭐 문제 봐? 문단부터 보는 거야. 알았지? 왜? 문단별로 서로 다른 소재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 아니야. 그 문단 나눴으면 문단마다 뭘 하셔야 돼? 하나, 둘, 셋. 키워드 잡아. 이 키워드가 뭐야? 숫자, 아니면 괄호, 아니면 외따옴표, 아니면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냥 내가 보기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걔를 잡으시면 돼. 이 연습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 남이 해준 것 찍고 먹기만 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제신 나올 때는 맨날 헤매시는 거야. 더 나가서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쭉 읽는다? 똑같은 강점을 주고 그럼 정보가 못 먹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따라서 어떻게 읽으셔야 글은 대충 읽으시는 거야. 어? 언어 문제인데 대충 읽으라고? 대충 읽었어요. 여러분. 자, 한번 믿고. 첫 번째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대충 읽으시는 거야.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아까 드렸던 이런 디렉터가 있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대충 읽어도 읽혀 대충. 대충 그려지게 되는 뜻이죠, 여러분. 오케이? 따라서 큰 그림 읽으시면 보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지. 첫 줄부터 자세히 꼼꼼히 절대 시간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언어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시죠. 90분 면제, 90분이고 40분 하나 2분 몇 초 땅. 그래 맞아요. 얼추 반은 맞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평균 2분 10여 초 정도 튼다면 언어 문제 2분을 다 쓰시면 안 돼. 그럼 뒤에 문제 풀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쪽은 얼마큼 빨리 풀어내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라는 말씀 드렸고요. 선택지 3번 통해서 뭘 말씀드렸지? 대충 제시문 읽으시 어딜 가? 선택지에 가서 선택지 핵심 말 가지고 올라가라 말씀드렸지? 4번 통해서 뭘 말씀드렸어? 혹시 답이 안 보이면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답이 3번이야 4번이야 이럴 때가 있어.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 있죠 여러분? 1번도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이럴 때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다 맞았을 때는 뭘 놓쳤다는 얘기야. 놓쳤을 때는 어디를 봐? 제시문 위쪽 아니 문장 앞에 쪽 여기를 보시는 거야. 오케이?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에서 뭘 말씀드렸을까? 몇 문장? 이제는 두 문장 연결 문제다. 따라서 하나의 문장을 봤는데 여기 봤더니 여왕 물질이야? 안 풀리는 거야. 그땐 뭐야? 여러분 생각 이상한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그 문장 관련된 것이 또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 세 문장 섞어서는 안 내. 상황 판단에서 몇 문장까지? 두 문장까지는 내. 그리고 요즘 추세보다 옆에 따닥 붙인 것이라는 찢어 놓더라. 따라서 그때 뭐가 필요해? 여왕물질, 단어 연결한 것이 중요하다.가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한 문제를 드디어 해설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 처음이고 여러분 저랑 처음 호흡 맞히니까. 하지만 이제 봐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분명히 네 문단 나올 거야,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은요? 그치, 숫자지. 이렇게 나오실 거야. 이렇게 속도를 붙여갈 거야, 여러분. 오케이, 되면 알겠습니까? 따라서 우린 여기에 뭐 왔어? 해설 들어온 거 아시고 트레이닝 왔어. 하러 왔어. 트레이닝 하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 내가 한 것들을 체화시켜 주셔야만 돼. 여러분 신문 본다. 됐지? 신문 봐. 하나, 둘, 셋. 몇 문단이지? 이렇게 보실 거야. 문단 보시면서 핵심 키워드 보실 거야. 이젠 괄호, 숫자 넣으면 중요한 정보구나 파악하실 거야. 이렇게 볼 자신 있죠, 여러분? 오케이. 자, 2번 문제 봅시다. 저 좀 볼까? 중요한 단어 뭐야? 하나, 둘, 셋. 그렇지, 절기지. 왜 그럴까? 이젠 보이죠? 괄호도 있고 뭐도 있어. 한문도 있어. 이렇게 할 거라고. 내 생각으로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냥 뭐지? 정보에 반응할 뿐이야. 부탁인데 여러분, 전 원래 못해서 점점점 정말 죽여버릴 거야 진짜. 못할 때 여기 왜 와? 그게 아니야. 오로지 객관적이면 보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참 희한하다. 우린 굉장히 평가하고 살아. 평가하고 살아. 날이 좀 어때? 날이 더워? 짜증나? 아니야. 날은 그냥 온도는 38도일 뿐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온도는 38도인 뿐인 건데 더워. 해볼게. 몇 도니? 38도? 아니, 난 20도에 더울 수 있는 거야. 난 40도에도 안 더울 수 있는 거고. 정보를 어떻게 먹게 해드릴 거야? 정보는 객관화시켜 먹게 해드릴 거야. 야, 이렇게 하시지? 선생님 저 깜빡깜빡해요. 깜빡 아니야, 여러분. 깜빡이란 것은 걔를 오밋, 빼먹은 거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깜빡은 뭐야? 읽었는데 오판하신 거잖아. 얘는 깜빡이 아니야, 여러분. 그럼 뭐 하신 거지? 그건 잘못 판단하신 거지. 그럼 왜 판단할까? 여러분 안 읽었어? 읽었다니까. 그럼 왜 판단을 했을까?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잔뜩 선입견 내지 편협한 시각까지니까 정보가 그대로 먹혀? 안 먹혔던 거야. 그것들을 도와드릴 거야. 따라서 어떻게 하셔? 이제께서는 평가자가 아니고 뭐가 될 거야? 분석가가 될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걸 정리해서요. 따라서. 예컨 누가 놔줍시다. 야, 김재현 강의 어떠냐? 이럴 때. 좋아, 나빠. 이게 평가자 자세야. 그게 아니고 뭐를 말하던데? 이게 분석가의 자세야. 따라님께서는 이제 뭐가 되셔? 유치한 평가자 되지 마시고 정확한 분석가 되셔. 이게 여러분께 성공하실 길이니까. 오케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절기가 중요하대. 자,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의 축에 따라서 한 달에 2개로 지정되었습니다. 1년에 몇 개? 총 20개. 오케이? 뭐 나왔어? 하나, 둘, 셋. 숫자잖아, 이렇게. 숫자는 중요한 정보, 여러분. 오케이? 자, 12절기, 12중기 나와진대. 몇 개가? 24개가. 24개가 몇 개로? 20개, 12개 절기와 10대 중기래. 오케이? 각 달의 첫 번째는요, 절기 등등등 중기래. 자, 여러분 그림 그려져? 몇 개? 하나, 둘, 셋. 24개 보이시죠? 이젠 안 그린다. 24개가 몇 개 있어? 12개의 절기와 12개의 중기인 거야.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보자 한번. 20개가 있는데 24개가 12개 중기와 12개 정기가 있대. 근데 그 절기는 말이야, 이렇게 나눠져 있어. 큰 절기, 중간 절기, 작은 절기. 또 그리시는 거야? 자, 중기, 절기, 절기가 큰 절기. 그려주시는 거야.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셔? 그림만 그리시면 된다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여러분께서. 해설 들을 때 어떻게 하지? 꼼꼼히 정리해드리잖아.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전날 공부한 강사가 하는 거라니까. 시험장에 정리 못한다니까. 여러분, 신문 읽을 때 읽냐? 자, 신문 읽자. 준비 시작. 외워야지. 이렇게 읽냐? 그럼 못 읽어,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어서. 우리 글 읽을 때 어떻게 읽어? 그냥 읽잖아,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는 거야. 그래도 남아, 여러분. 남아. 걱정하지 마셔. 오케이.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보이시지? 분석가 되라고. 어렵게 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이 보이셔? 하나, 둘, 셋. 글과 그림이 보이잖아. 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글을 보니까, 문제 보니까 글과 표가 보이지? 얘는 99% 글의 정보를 표에 옮겨주셔야 돼. 알았어, 여러분? 다시 한번. 글과 표가 등장할 때는 글의 정보를 어디다 옮긴다? 표에 옮기는 게 이 적성심의 게임이 되는 거야. 핵심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몇 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춘분이 몇 월 며칠에 밑에 상황도 있죠. 춘분은요? 뭐 3월 21일이야? 정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다 춘분 이렇게 하시면서 3월 며칠, 21일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이것도 볼게요. 올해는 2월 28일까지고, 알았어. 이것과 함께 상황 보세요. 입하망종, 하지, 대시, 뭐 대섭, 입추, 백로 등등 있죠. 16일이래. 됐죠? 대안과 대설은 14일이래. 이것도 보세요. 적성시험은 어려운 문제일까? 복잡한 문제일까? 적성시험은 복잡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뭐냐? 수월해 보이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접근할지 몰라.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복잡한 건 뭐야? 상당히 난해해 보이는데 쪼개만 놓으면 풀 수 있는 게 복잡한 문제예요. 적성시험은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문제야. 됐지? 그럼 뭘 하면 돼? 하나, 둘, 셋. 쪼개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시라고? 내가 드린 정보에 반응해야 돼. 반응 안 하면 그냥 죽은 사람이야. 알았지? 다시 한번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나 못해요. 그 말 하지도 말 것. 두 번째 뭐 하셔? 내가 드린 정보에 뭐 하시면 돼? 반응하시면 돼. 다시 한번 적성시험 무슨 문제야? 복잡한 문제야. 상판 어디 포함돼? 하나 둘 셋. 적성시험이야. 그럼 상판도 뭐 하시면 돼? 하나 둘 셋. 쪼개면 되는 거야. 자 보자. 두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 올해는 입하망종 등등등 뭐이고 뭐이죠 여러분? 보세요. 간격이고 16일 간격이고 거기에 여러분 한번 사선 좀 쳐줄래? 사선 이렇게. 요 짧은 사선 하나. 사선 쳤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 문장이 뭐뭐이고 어때? 문장 짧아 보이지?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처음 보신 분께서 불라 벌써 대추, 입추, 백로 오면요 벌써 숨차. 이걸 풀 수 있을까? 이러고 있다니까. 풀 수 있을까 하는데 어떻게 푸냐 여러분. 먼저 뭐 하실 거야? 쪼개 놓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백로, 한로가 앞절기 하나 둘 16일 끊어주는 거야. 이건 기본적으로 끊어주는 거야. 그럼 이 동그라미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두 개의 정보를 주는 거야. 훨씬 읽기 쉽지. 두 번째야. 그럼 이제 앞에 거 16일이래. 보니까 뭐죠? 15일씩이 한 덩어리 같은데 하나 하루가 많고 하나 하루 적나 보지?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좀 대충 했나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또 두 번째 뭐 했을까요? 이렇게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거예요. 글로 된 정보를 뭐로 바꿔라? 맞아요. 표에다가 이기시켜라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전 기본적으로 16일짜리에서는 플러스 썼고요. 마이너스는 14일짜리는 마이너스 썼어요. 이게 여러분 언뜻 봤을 때 상당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빠르게 풀고 싶으세요? 근데요. 선생님께서 빠르게 푸는 기술을 알게 되면 기분 좋죠? 근데요. 그걸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힘들까요? 그냥 어떤 체력 없이 공부에 대한 단련 없이 보려니까 나도 빠르게 풀고 싶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죠? 여러분 실제 저는 문제 풀 때 이거는 뭐죠? 시간 들이고 한 게 아니고요. 정보를 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머리 쓰기 전에 뭘 하셔야 돼요? 손을 먼저 놀리세요. 그럼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1번입니다. 정해볼게요. 올해 여러분 첫날은 5월 5일이다.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리겠네요. 표가 왜 힘드냐면요. 이것도 힘들 수가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 줄짜리, 제시문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됐죠, 여러분? 또 보세요. 여기 뭐예요? 겨울이죠. 얘는 뭐예요? 봄이죠. 얘는 뭐예요? 여름이죠. 가을이죠.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 실제 표가 나왔을 때 제가 시킨 게 뭐냐면 구분선에 따라 서는 연필로 그어놔라.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훨씬 더 정보가 수월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오케이? 따라 시험장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그때 왜 표가 힘드냐면 우리 보통 표가 이쁘게 그려주잖아요. 지금이야 제가 파란색도 넣고 하잖아. 근데 왜 제일 힘들었을까? 이 정보가 한 번에 와서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제일 먼저 제가 나중에 또 표를 보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표가 등장할 때는 선만 그어놔도 정보가 길면 정보를 조금만 놔도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어요. 1번인 답이니까 1번 볼게요. 올해 여름의 첫 달은 며칠이에요? 여름은 처음이냐? 2파죠, 2파. 그렇죠? 2파죠. 이게 언제래요? 5월 5일이다. 정리해 볼게요. 자, 춘분입니다. 춘분. 춘분이 며칠에 3월 21일이라는 거지, 이렇게. 춘분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여기서부터 볼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야 돼요. 그렇지? 자, 며칠이라고? 15일. 됐지? 15일. 하나, 둘, 셋, 16일. 이거네, 여러분. 왜 그럴까? 2파 내용 좀 볼게요. 상황의 첫 번 동그라미야. 올해는 2파 등등등은 뭐라고요? 앞절기와 16일인 거예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앞절기와 16일이에요. 왜요?
이 2파가 뒷절기와 16일이면 제가 이 플러스 어디다 썼을까? 이 뒤에 썼겠지. 앞절기와 16일이래. 그 말은 뭘까? 이게 16일인 거지 이게 16일이 아닌 거예요. 따라 며칠 이때부터 플러스 15일, 15일, 며칠 16일. 이렇게 더한 값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며칠이에요? 5월 5일이 아니고 5월 6일이라고 정해볼 수 있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볼게. 그러면 3월 21일이니까 이때부터 3일 후가 며칠이야? 하나, 둘, 셋. 3월 21일부터 3일 후 며칠이야? 하나, 둘, 셋. 이상하지? 왜? 너무 당연한 것 같은 묻고 있잖아 제가. 다시 한번. 3월 21일부터 3일 후 며칠이야? 하나, 둘, 셋. 모르는 거야 원래는 여러분. 왜 그럴까? 3월 21일부터 넣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날부터 세는 건지 구분 어렵지 않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3일이 22, 23, 24인 건지 아니면 21, 22, 23인지 헤맬 수가 있잖아. 에이 선생님 누가 뒤처럼 해요. 다 합처럼 계산하지. 여러분 생일은 어떻게 계산해? 여러분 생일은 초일 산입이잖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 생일이 만약에 7월 23일 칩시다. 그런데 언제부터 나왔대? 24일부터 나왔대.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23일은 뭐야? 인간도 아닌 거잖아. 따라서 나이는 여러분 초일 산입이에요. 이점 예외적인 거 빼고는 뭐죠? 초일 불산입이 돼요.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보통은 뭐라고 여러분? 초일, 첫날 불산입이라고 해요. 계산할 때. 그러니까 21일부터가 아니고 22, 23, 24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몇몇의 예외가 있으면 초일 산입이 돼요. 그럼 그런 경우 언제 준다? 제시는 줄 거예요. 한편 초일부터 산입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아마 15, 15, 16이라는 것을 계산하셨어도 이 계산을 약간 헷갈려져서 힘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것을 곁들여서 그것도 정리를 해두세요. 이렇게 날짜 계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려볼게요. 문제를 푸시면요. 2번, 3번, 5번 얘는 풀만해요. 2번, 3번, 5번 그런데 몇 번이요? 1번, 4번 얘가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봐요. 기역, 니은, 디귿과 1, 2, 3, 4는 달라요. 기역, 니은, 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 다 풀어만 돼. 웬만큼요. 하지만 1, 2, 3, 4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맞아요. 좀 선택적으로 푸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좀 추세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상당히 많은 비율이 1, 2, 3, 4 답이 뒤쪽이었어요. 요즘은요. 앞쪽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문제 역시도 그랬었어요. 답은 1번이었는데 여튼간에 무슨 말이냐? 그럼 1번이 선택지 어렵죠? 그럼 제 말이 뭐냐? 굳이 1번부터 풀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뒤에 가서서 나머지가 오답이기 때문에 하나 문제가 정답이다 이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이제 5번 좀 볼게요. 올해 입춘부터 구구까지 날짜의 간격은 자 언제부터 입춘부터 구구까지래요. 입춘부터 구구까지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요. 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는 어디죠? 한로부터 동지까지. 한로부터 동지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중에서 누가 더 길까요? 여기와 여기요. 이건 계산하는 문제 아니죠. 왜 그럴까? 여기는 뭐 특별한 이게 없죠. 규칙이 없죠. 여기 뭐가 있어요? 맞아요.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루가 더 짧다는 얘기죠. 답은 5번 맞죠? 이런 식으로요. 5번 선택 맞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다 계산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패턴을 좀 보시면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3번만 잠깐 보고 나서 이거 정리할 거예요. 3번 볼게요. 3번 보세요. 삼 번의 제시문 첫 번째 거만 보세요. 3번 제시 첫 번째 것. 자, 10초. 8, 7, 6, 5, 4, 3, 2, 1. 저 좀 보세요. 첫 번째 게 어떤 말이죠? 이거 전체를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무엇과 뭐 있어요? 전반과 후반이 있네요. 전 앞부분과 뒷부분이야.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전부와 후부란 말이 있죠.
두 번째는요. 하나, 둘, 셋. 기본형과 확장형. 이게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전부 얘기 나온다 친다면 전부 찾아가시면 되죠. 확장 나오면 확장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제시해 보세요. 5초. 5, 넷, 셋, 둘, 하나. 달라졌죠? 옛날엔 그냥 읽었지만 지금 뭘 찾았습니까? 전부 후보니까 전부는 어디 있어? 두 번째 문단은 전부 후보니가 있고요. 세 번째 문단은 확장형과 기본형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다음 밑에 가서 뭐가 있을까? 선택지에서 전부 얘기 나오면 위로 가시면 되고 두 번째 문단. 확정이 나오면 세 번째 문단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땡땡시의 도료명 현황이 있죠?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볼게요, 이제. 지금 외우셨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이제 이것도 하시면 돼요. 글을 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 참 재밌다? 여러분, 신체기관 중에서 뇌를 가장 닮은 기관이 어디게? 어딜까? 여러분, 참 좋아하는 사람 만났잖아? 사랑도 한 번씩 해봤을 거고, 사랑이 한번 지나갈 수도 있고. 울지 마, 여러분. 예, 울지 말고. 예, 지난 사랑에 대해서. 예. 반갑다. 이렇게. 참 만지고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팔꿈치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반갑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발로 툭툭 쳐요? 그렇지 않죠? 뭐 돼요, 여러분? 손이죠. 이 손이 뇌랑 가장 유사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라고 하죠. 왜 쓰면은 좋을까요? 뇌에 곧장 연결될 수 있는 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란 것은 솔직히 없어요. 뇌지. 그러니까 마음, 뇌, 우리가 뭔가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다 뭐로 표현하죠? 얼굴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이 이 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손을 많이 움직여 주셔야지 뇌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예요. 왜? 뇌가 할 일을 뭐 해준 거니까? 손이 해준 거니까. 이 말이 되게 낯설어요? 여러분 계산 암산이 쉬워요? 손으로 푸는 게 수기가 더 쉬워요? 손이 더 쉽지 않아요. 따라서 손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볼게요. 글 읽을 때 어떻게 있는지. 이게 내가 찍은 방점이에요. 실제 문제 풀 때요. 뭘 쓸까? 전부, 후부, 확장, 기본. 이거예요. 이렇게 해요.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어디 찍었을까? 하나, 둘, 셋. 한자, 확장, 로, 골목. 이것만 있는 거예요. 왜 로와 골목이 찍었을까? 혹시 글을 읽으시면서 아까 로와 골목 놓쳤으면 혼나는 거야. 왜 로와 골목이 중요할까? 하나, 둘, 셋. 뭐가 있어요? 입 열자. 뭐가 있어? 외따옴표가 있죠, 여러분. 로와 골목에 외따옴표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아까 드렸었지? 그럼 탓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드릴 거라고. 분명히 아까 중요했었지만 막상 뭐가 안 돼? 아직은 체화가 안 돼서 그래.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해놨을까? 방점 찍고 들어갔어. 자세히 보지도 않고. 자, 이제 1번과 3번 틀렸지. 왜? 1, 2, 3, 4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로가 나온다면서. 4번, 5번 틀렸지? 왜 그럴까? 뒷길 못 써. 항상 뭐지? 동서남북과 골목 써야 돼. 따라서 3번, 4번, 5번 틀렸죠. 뒷길이란 말은 없어. 뒷골목은 모를까? 5번 왜 틀렸지? 중앙 없어. 동서남북만 있지. 답은 2번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해봐요. 글을 볼 때 다시 한번 언어 문제를 푸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었죠, 여러분? 항상 문단 볼 것. 중요한 것, 외따옴표, 숫자, 가로라든지 한문함 중요하다 말씀드렸었고,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본다? 이렇게 읽는 거야.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읽는 거야.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글을 읽다가 쿵짝짝, 뭐 가로구나, 뭐 외따옴표 나왔거나 이렇게 읽는 거야,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오케이, 어디로 가시는 거야? 선택지 가는 거야. 왜 가능할까? 적성심에 필요한 것은 CPU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램이야, 여러분. 램이 뭘까? 단기 기억이야. 이 램은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한 게요. CPU는 서로 다룰 수 있잖아. 똑똑한 놈도 있고 못 다룰 수 있잖아. 램은 거의 비슷해. 똑똑한 놈이나 천재거나 좀 우둔한 사람이거나 내 머릿속에 단기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몇 초죠, 여러분? 거의 30초 정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제시문을 읽고 선택지 갈 때까지 30초는 안 걸려. 그 말은 제시문을 다 외우려 하지 않더라도 그냥 눈으로 보고 선택지 가더라도 봤던 단어인데 얘는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뭐까지 덧붙인다면 의미까지 더해준다면 이건 완전히 땡큐겠지. 그 의미를 더한 게 뭐지? 지금처럼 방점을 찍으시는 거야.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는 것이 아니고 읽으면서 중요한 말의 방점만 딱딱 찍으면서 글을 파악하시는 거야. 이게 뭘까? 로드맵이야. 제20를 어떻게 다 읽고 다 들어가?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이 중요할 텐데 선택지 가서 또 중요한 단어를 찍어. 걔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야. 이렇게 매칭시킨 것이 훨씬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돼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까지 드리고 정리할게요. 문제를 푸시면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2번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 실제 2번 난이도가 2번 문제가 왜 높냐면 1번과 2번에서는 문제 예의가 있어. 좀 수월해줘야지. 근데 실제 딱 갔는데 2번 문제 풀잖아? 뭐 표 있고 뭐 절기 계산하고 심리적 데미지가 엄청 클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제 말 꼭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절대 따닥 주지 않아. 더 나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따다닥 한번 갖고 와봐. 진짜 어려운 문제를 따다닥 3개 연속 낸 적 있는지. 이것까지는 가능해. 어려운 문제가 따닥. 이것도 참 예의가 없긴 하지만 가끔 있어. 하지만 절대 어려운 문제를 따다닥 내지 않아. 그 말은 뭔 줄 알아? 어려운 문제 앞뒤는 뭐가 배치되어 있을까? 쉬운 문제 배치되어 있어. 따라서 지금은 저한테 시험장에 갔으면 2번 문제 딱 보는 순간 난 안 풀어, 여러분. 그걸 왜 풀고 앉아있어? 시간이 제한적인데. 뒤로 당겼을 남들이 2번 갖고 띵띵댈 때 왜 2번 풀고 있을까? 왜 이거 있잖아. 1, 2번 틀리면 좀 약간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있는 거지. 그럴 때 3번, 4번 넘기셨으면 훨씬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실제 문제 푸시면 아마 3번과 4번이 편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정리하기 전에 잠깐 여기까지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 진행할지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풀어. 하지만 풀었다는 것은 단순히 뭐야? 여러분께서는 공부의 반만 해오신 거야. 그럼 저를 통해서 뭘 배우실 거야? 어떻게 정보를 먹으면 되는구나. 접근하거나 정리하고 이를 알려드릴 거야,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푼 법들을 보셔야만 돼요. 혼자 공부할 때도. 자, 본다. 하나, 둘, 셋. 명문단. 하나, 둘, 셋. 계충 키워드. 하나, 둘, 셋. 선택지. 선택지에서 제일 중요한 말. 하나, 둘, 셋. 어떤 말. 가지고 올라간다. 이 연습을 하셔야지 늘 수 있어요. 실제 저랑 친했던 친구를 전 삐꾸라고 그래요. 삐꾸라고. 왜? 제가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다음 저랑 친했던 친구는 좀 무조건 힘든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친구들 이렇게 좀 점수가 많이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그랬던 것 같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잘나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분들의 머리를 풀어드렸던 것 같아.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고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 모르고 정리할지 모르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쉬워요. 이 방법 알려드렸더니 워낙 머리든 출중하셨는데 어떻게 풀지 몰랐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드렸더니 잘 됐던 것 같아. 여러분도 꼭 그거를 얻어가면 좋겠어요. 시간 좀 10분 쉬고 올 때니까 여러분께서는 좀 앞에 것 좀 문제를 좀 풀고 계세요. 네, 좀 이따 올게요.